안녕하세요. 경기 한광고등학교 소속 국어교사 박채린입니다. 2024 해내메듀 창의혁신 수업사례 공모전에서 국어교과로 본선에 진출하게 되어 본 수업사례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너라는 제목으로 퀘스트 기반 추리학습 모형으로 배우는 게이미피케이션 문법교육 수업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수업사례 소개에 앞서 수업 진행 자료 영상이 업로드된 유튜브 링크를 안내드립니다. QR코드를 촬영하시면 해당 수업 사례의 진행 전반을 영상으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제 수업 사례의 탄생 일화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국어교과에서도 특히 문법,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 문법이란 학문이 언어의 구조와 규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타 영역에 비해서 이론적 성향이 강한 데다가 또 전통적인 문법 수업 방식이 주입식 교육에 치우쳐 있으니까 학생 대다수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과목으로 문법을 꼽곤 합니다. 또 다양한 규칙과 예외를 포함하고 있어서 학습자가 다양한 규칙을 외우고 적용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을 느끼기 쉬웠는데요. 저는 이러한 점을 좀 해결하고자 수업의 주제 테마로 기획한 것이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흥미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이 수업의 효과를 좀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학습자 중심 교육이 중요시되는 현 교육의 시점에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질에 겁을 먹고 포기하는 문법 교육이야말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수업 모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와 같은 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업 사례에 적용된 교육과정 연계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 교육과정과 2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해서 볼 텐데요. 2015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와 매체가 특히 학습자가 자기의 삶과 연결지어서 탐구해보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화법과 언어가 강점으로 내밀고 있는 학습자의 실제적인 맥락 제공에 초점을 두었는데요. 이미 수준이나 저마다의 특성이 다른 학습자를 고려해서 이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실제적인 맥락을 수업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에 맞추어 온라인 공간을 화법과 언어의 수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공간 안에서 학습자가 직접 자신의 일상생활과 연계된 학습을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육과정 연계에 있어 교수학습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학습자의 실제 삶과 연계되어서 실제적인 언어생활 맥락 안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과제를 탐색하는 학습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학습자 맞춤형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즉,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실제 삶과 연계되어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끌어내는 수업, 또 나아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디지털 도구와 온라인 플랫폼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등으로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수업 사례 소개의 핵심인 교수학습 설계 과정 및 전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나타난 인물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문을 읽고 있고 또 책상에는 모자, 뒤편 벽에는 다양한 사진과 메모가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탐정인데요. 탐정은 주로 어떤 일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추리입니다. 수업과 추리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앞서 제가 게이미피케이션 수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게이미피케이션은 그저 흥미 위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학습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를 더욱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퀘스트 기반 추리학습 모형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퀘스트를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범죄 심리학에서 다루는 프로파일링과 추리 서스펜스 장르를 접목한 새로운 가상 세계관을 만들고 학습 활동의 시놉시스를 창작했습니다. 학습자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가상으로 설정된 세계관 속으로 스며들어 학습자가 직접 성찰적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퀘스트 기반 추리학습 모형의 수업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학습자들은 탐정 조수가 되어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응용하게 되는데요. 18세기 런던의 명탐정 셜록 홈즈가 21세기 설노코 탐정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가상의 세계관 설정 속에서 범인이 남긴 편지에서 주요 단서를 찾아 앞으로 벌어질 폭탄 테러 장소와 시간을 추리하게 됩니다. 교실은 탐정사무소로 변하고 이 탐정사무소에 사건 의뢰가 들어왔다는 설정 아래 학생들에게 사건의 개요와 목표를 설명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각자 탐정, 프로파일러, 데이터 마이닝 전문가, 단서 수집가 등으로 역할을 재구성해 추리에 임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추리가 시작되면 교사는 학습 목표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단서를 준비합니다. 이때 단서 자료는 배웠던 학습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편지, 그림, 사진, 비디오, 인터랙티브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학생들은 주어진 단서를 바탕으로 조사와 탐색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디브리핑과 퍼실리테이팅을 기반으로 한 협력과 토론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별로 모인 학생들은 자신의 역할에 맞추어 수집한 단서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추론을 하게 되고요. 또 추론을 통해 사건 퀘스트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교사가 설정한 학습 목표와 성취 기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적용한 학습이기 때문에 단계별 퀘스트를 달성하기 위해 안내되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행자 주체의 주변 여건, 환경 등을 스스로 재구성하는 구성주의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수업 전반의 과정을 성찰하고 후속 활동으로 심화 확장이 일어나도록 지도합니다. 따라서 본 수업은 주어지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통해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성찰적 경험이라는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업 모형이 다른 학습 방법과 비교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은 디브리핑을 통해서 학습의 결과가 실세계에서도 재논이 된다는 점인데요. 즉 퀘스트 자체로 학습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퀘스트 진행과 동시에 디브리핑 과정을 통하여 시뮬레이션과 실세계를 또 게임의 경험과 학습을 연결지어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본 수업 사례의 모델이 되었던 수업 모델 설계 개발 과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씩 짧게 생략되는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수업 모형은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목표 기반 시나리오 학습과 퀘스트 기반 학습의 융합적 모형입니다. 이때 게이미피케이션이란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게임이 아닌 분야에서 게임의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사례처럼 일상 속에서도 게이미피케이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게이미피케이션이 단순히 흥미 위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학습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임 메커닉스,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게임 다이나믹스를 함께 조합하여 게이미피케이션의 메커니즘을 수업에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가져왔던 학습 모형은 첫 번째로 협동학습 모형입니다. 특히 이 전형적인 협동학습의 형태가 포함하는 4가지 요소를 수업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자 노력했고요. 두 번째 학습 모형으로는 퀘스트 기반 학습 모형을 들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주어지는 일련의 상황 맥락 속에서 목표를 지향하면서 탐구 과제를 수행하고 연습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학습 모형인데요. 특히 이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행위 하나하나를 미리 설정되어 있는 대로 반응하게 하기 때문에 게임의 피드백을 설계하는 것이 곧 퀘스트 기반 학습의 피드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표 기반 시나리오 모형입니다. 정해진 목표를 중심으로 시나리오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수학습 모형인데요. 이는 구성주의적 수업 이론 중 하나로 실제적인 맥락에서 학습이 행해지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과 유사하고 흥미롭게 수업 공간이 설정되어야 하고 목표와 미션이 긴밀해야 하며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줌과 동시에 학습 활동도 강화시키고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수업 모델은 이 목표 기반 시나리오 학습과 퀘스트 기반 협동학습의 융합적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습 모델에서 교육적인 성과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얻어지게 되며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성찰적 경험이라는 데에서 수업의 창의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디브리핑을 통해서 학습의 결과가 계속해서 현실 세계에서도 재논이 된다는 점이 수업의 전이를 이끌어내는데도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차 시는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 과정을 탐구하게 됩니다. 신조어 발명소 말의 연금술사라는 활동을 통해 단어의 짜임과 새말의 형성 과정에 대한 탐구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단어탐험대, 창의적 언어건축가라는 활동 아래에 단어 형성 방식에 따라 각각의 단어를 구분지어보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론하면서 새말의 짜임과 기존 단어의 짜임 방식을 비교해볼 수 있는 활동을 1차 시에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 수업의 핵심 테마인 2차 시인데요. 2차 시는 범인은 바로 너라는 제목으로 범인이 남긴 편지에서 주요 단서를 찾아 앞으로 벌어질 폭탄 테러 장소와 시간을 추리하는 게이미피케이션 학습 활동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도입부에서는 간략히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퀘스트 게임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모둠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어 전개 활동에서는 총 6가지의 학습 과제를 통해서 학습자가 직접 추리를 통해 문법 학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런 학습 활동을 진행할 때의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에듀테크 플랫폼을 활용하기도 하였고, 필요시에는 학습자가 바로 관련 개념과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를 준비하고 알맞은 환경들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습활동 진행 시 유의점으로는 모둠별로 배분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학생들이 절대로 찍고 넘어가지 않고 스스로 단어를 분석하고 조합해 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지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정리 부분에서는 학습의 경험이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성찰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꼭 디브리핑 과정을 거쳐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수업했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같이 살펴보실까요? 체린티 시네마틱 유니버스로 선생님들을 초대합니다. 범인은 바로 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수업의 핵심은 바로 몰입감과 디테일입니다. 체린티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거대한 세계관을 하나 창조하고 학습자가 몰입할 수밖에 없는 설정의 스토리라인을 짰습니다. 추리의 대명사 18세기 런던의 명탐정 셜록 홈즈가 21세기 설노코 탐정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세계관이죠. 따라서 학습자가 어렵다고 느끼는 문법 학습을 마치 방탈출 게임을 하는 것처럼 연상하게 하여 퀘스트를 해결해 나가는 설정 아래 창의적인 수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의뢰받은 것처럼 몰입감을 살리기 위한 디테일적 요소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미션도 단순히 형성평가 문제를 풀이하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범인이 일부러 탐정을 약올리는 듯한 편지를 썼다는 가정 아래 6가지의 퀘스트가 다채롭게 구성되어 학습자의 실제 삶과 연계된 학습 전이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이는 곧 문법 수업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교실 현장과 학습 활동에 박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기반 시나리오 모형의 응용체인 퀘스트 기반 게이미피케이션 학습 모델에서는 기존의 수업에서처럼 열심히 필기만 하거나 얼마나 수업을 잘하나 팔짱을 끼고 방관하던 학생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수동적이었던 학습자들이 수업의 주체로 역할 전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퀘스트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또래끼리 프로젝트, 팀, 사례 기반 학습 활동을 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 내내 졸 틈 없이 학생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내면서 교실 공간에 적극적인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수업 환경에서 통대적인 감독자 역할 혹은 지식 전달자로만 존재하던 교사는 이 수업 공간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조력자 내지는 코치로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이는 수업의 중심 활동이 교사의 강의를 듣고 필기하던 것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심화 활동과 질문, 토론으로 변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사는 교실 공간 운영의 기획자 내지는 이벤트의 개최자와 같은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마치 이번 수업의 시나리오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수업의 디자이너이자 프로듀서가 되었던 것처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인 강의를 교실에서 줄이거나 없앰으로써 교사는 학생의 학습을 도와주는 안내자로 역할을 바꾸게 됩니다. 즉, 예전과 같이 절대적인 지식을 가진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습을 상의하고 계획하는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었던 현상은 또래 학습과 또래 티칭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본 수업의 효과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확장적인 수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하나의 세계관을 디자인해 수업으로 구현하며 학습자는 이 과정에서 정해진 목표를 중심으로 시나리오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학습 목표를 성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이 더 이상 문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배움에 임하고 교사도 덩달아 신나는 수업을 구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새롭고 다양한 교육법을 수업 내용 요소에 접목하고자 연구하였고 가장 혁신적인 수업 형태로 대체될 수 있는 이 퀘스트 기반 게이미피케이션 학습 모델을 개발한 후에 추리 세계관을 접목하여 언어와 매체 수업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온 감각으로 학생들이 국어라는 언어를 직접 느끼고 체험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나의 경험이 누군가의 시작으로라는 교육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어교사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온 감각으로 학생들이 국어라는 언어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수업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교실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하며 자기주도적 학습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국어 수업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 게이미피케이션을 게임이라고 혼동하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재미있는 수업을 하고 싶은 것이지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수업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수업은 아주 전통적으로 흘러가도 되니 학생들에게 교실 공간이 또 수업 시간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덧입혀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지, 무엇이 가르쳐야 될 내용인지, 배움의 과정에서 나로 인해 학습자가 무엇을 경험하기 원하는지와 같은 질문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고민하실 때 어떤 활동을 하면 재밌을까 하는 고민보다 성취 기준은 뭐지? 학습자가 어떤 경험을 하면 그걸 더 잘 배울 수 있지?에 대한 고민으로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드리는 꿀팁으로는요, 모든 수업을 진행하실 때 모든 별로 과제를 수행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팀워크와 협력 활동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시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학습까지 촉진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혁신적인 국어 수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수업 사례가 국어 교과에 있어서 새로운 교육적 돌파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수업 사례 소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